5월 1일 일본 야구 6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4경기 했는데 오늘 6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야쿠르트는 선발 전형에 그래도 성공하고 있는 마츠모토 켄고 등판하고요. 그리고 요코하마는 요즘 요코 선발진이 좀 구멍이 여기저기 많이 나 있어서 신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타라 겐타로가 생각보다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원래 안정적인 투수이긴 한데 올 시즌에는 평소보다 많이 던져요. 지금 6이닝 이상 다 소화를 해주면서 호투하고 있고, 그리고 한시는 무라카미 쇼키, 설명이 필요 없는 에이스가 나오고, 요미는 다나카 나옵니다. 야, 생각보다 잘 버텨요. 거의 은퇴각으로 봤는데, 야, 이 경기 운영 능력. 그런데 이제 최근에 피안타율이 급증한다는 부분, 약간 위험 신호죠. 그리고 히로시마는 역시 선발 전향에 성공한 오카모토가 등판을 하고요. 주니치는 팀 성적하고는 별개로 매 경기 호투하고 있는 야나기 유아가 또 등판을 합니다. 그리고 니포넴은 카토, 예전처럼 7이닝, 8이닝 이렇게 던지는 건 어려워도 5이닝 선에서는 역시 제구로 다양한 구종으로 버텨줄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상대 선발이 소타니죠. 소타니가 나오는데, 와, 시즌 지금 등판했던 선발 경기에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얘는 또 니포넴한테 강하거든요. 야, 요 경기도 되게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지바하고 세이브는 젊은 투수, 어린 투수들과 한 맞대결입니다. 시루이케 나오고요. 지바. 와, 얘는 극과 극 이런 피칭 내용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오늘 사토가 나옵니다. 세이브 2년차 자완인데 데뷔전이에요. 그러니까 2군에서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할 거 다 보여줬고, 구종 좋고 제구력, 일단 제구가 상당히 좋으니까 오늘 이제 어떤 피칭을 할지 역시 궁금하고, 그리고 소뱅은 우회자가 나옵니다. 현재 소뱅 상황에서는 우회자가 에이스라고 봐야죠. 모넬로가 복귀할 때까지는 우회자가 해줘야 된다. 근데 약간 널뛰기 피칭 내용, 그리고 얘는 고자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어제 경기 요미가 다 잡았다고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뒤집혔어요. 3대2로. 보니까 사카쿠라가 3런 쳤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히로시마가 이겼고, 이 경기는 어제 양팀 선발이 조개 다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타선의 힘이 강한 한신이 10대2, 그리고 어제 이것도 요코하마가 홈런 2방으로 끝냈습니다. 어제 6대2 뮬러가 무너졌고, 이 경기는 스미다하고 이토하고 투전을 펼쳤는데 세이브가 또 다 잡은 경기를 뒤에 가서 니포넴이 연장까지 가서 뒤집었던, 그러면서 승리를 했던 경기입니다. 이 6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니치하고 시로시마 경기. 지금 오카모토는 선발 전향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구속도 완전 강속구는 아니어도 150 정도 나와주면서 일단 얘는 구종이 다양하죠. 제구력도 좋고, 지난 시즌 주니치전 7경기 등판에서 불펜으로만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은 불펜 투수로 활약을 했던 투수이기 때문에 6.2이닝 동안 무실점, 선발로는 첫 등판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야쿠르트 원정에서는 7이닝 단 3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선발 2경기는 피안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 시즌 계속해서 불펜으로만 뛰다가 이제 선발로 전향을 했고 아직 어린 투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발로 한 시즌 풀타임을 뛸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좀 관리를 좀 해줘야겠죠. 그래도 좋은 투수는 맞아요. 그리고 주니치는 야나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주니치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야나기지만 일단 승우는 따르지가 않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야나기가 내려가야 타선이 터지고 뭐 못 던지면 못 던져서 지고 올 시즌 히로시마전 원정 6이닝 동안 단 1실점 기록을 했는데 졌어요. 팀은 지난 시즌 히로시마전 4경 등판 1승 1패 3.00입니다. 뭐 나름 안정적인데 이것도 내용이 좀 있죠. 왜냐면은 시즌 초반 2경기는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그런데 후반기 2경기는 6이닝 3실점 4이닝 5실점.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히로시마 상대로 잘 던졌고 후반기 2경기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지금 시즌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히로시마 타선 여전히 믿기 어려워요. 어제 히로시마가 사카쿠라가 3런 치면서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어제 3안타 쳤습니다. 3안타. 그러니까 여전히 타선의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주니치도 어제 뮬러가 뭐 홈런 맞고 무너지기는 했고 뭐 근데 그거랑 별개로 야나기는 그렇게 뭐 홈런을 많이 맞는 투수도 아닙니다. 어제 타선에서 호소과가 간만에 홈런도 치고 호소과가 요즘 되게 좋거든요. 근데 또 이게 참 안 되려고 하는 게 다른 타자들의 활약이 또 없어요. 어제 또 간만에 또 산호가 또 타석에 들어섰는데 역시 못 칩니다. 먹튀예요, 먹튀. 그리고 원정 2승 11패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기는 보통 야나기는 호투를 하는데 게임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좀 많죠. 전 이거는 승패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가면 저는 히로시마 역배 봅니다. 이건. 일단 야나기가 저는 한 6이닝 선 정도는 잘 던질 거다. 근데 뒤에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그냥 쑥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과정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어쨌거나 또 어제 히로시마가 다 졌던 경기를 뒤집었다. 물론 타선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승패 간다 그러면 저는 히로시마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경기예요. 언더가 역배겠죠. 아무래도 역배네요. 근데 이거는 6점은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히로시마 타선은 홈에서도 그렇게 잘 치는 타선이 아니에요. 이제 그나마 원정에서 한번 며칠 전에 몰아쳤잖아요. 11득점 내면서. 그러면서 팀 타율이 원정 타율이 2할 1푼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쳤는데도. 근데 홈에서는 2할 5리입니다. 팀 타선. 근데 방어율은 뚝 떨어지거든요. 2.6대로. 그래서 이거는 좀 언더 쪽으로 좀 보면 어떨까. 물론 주니치가 원정 방어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도 야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원정을 감안하면 주니치가 지금 원정에서 지금 5연패란 말이에요. 이런 팀을 믿고 주니치를 보는 건 좀 어렵다. 저는 야쿠 쪽 그리고 언더 시로 쪽 그리고 언더 이렇게 좀 봤으면 하고요. 이 경기는 요코하마 야쿠르트 요코하마 경기고요. 마츠모토 켄고도 역시 선발 전향에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올 시즌 요코하마전에서 선발 등판에서 6이닝 3피 안타 무실점 승리수가 됐죠. 완벽한 피칭이었어요. 그리고 직전 주니치전에는 안타를 좀 맞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3실점 조금 아쉽긴 했지만 탈삼진을 또 무려 8개를 잡아냈죠. 그러면서 이제 9위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마츠모토 켄고도 똑같아요. 아까 오카모토하고 이제 선발로 나오면 나올수록 피안타율은 자꾸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조금 위험 신호가 되겠죠. 근데 타이라 겐타로는 상당히 노련한 베테랑 투수예요. 뭐 시즌 2번 선발 모두 완벽하게 막아줬고, 얘는 또 야쿠한테도 그렇게 약한 투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지난 시즌도 야쿠 상대로는 1승 1패 방어율 2.57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경기 무너졌던 경기들이 좀 있고 특히나 내가 진구에서 좀 안 좋긴 하거든요. 홈에서는 잘 던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구에서 또 확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양팀 타격감은 확실히 요코가 좋습니다.
예, 마키 슈거가 없어도 어제는 또 험멜하고 야마모토가 또 홈런을 쳤잖아요. 예, 요즘 뭐 산호도 괜찮고. 근데 지금 야쿠는 딱히 뜬금포 아니면은 점수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야쿠는 근데 올 시즌 어차피 뭐 예견된 상황이었고, 결국 야쿠르트는 선발이 버텨줘야지 그나마 강력한 불펜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선발이 무너져 버리면은 대량 실점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필승 개투조를 돌릴 이유가 없거든요. 야쿠가 다른 건 몰라도 뭐 릴랑소나 키아다가 나오는 호시까지 나오는 그 불펜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을 쓰려면 선발이 버텨야 됩니다.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코 타선이 그래도 흐름은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요거는 그래도 타이라 쪽으로 좀 봤으면 하는 경기. 그러니까 요코 쪽으로. 예, 야쿠는 지금 타선은 좀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계속 무너져 내려앉을 겁니다. 예, 지금 1승 5패거든요. 조금씩 내려가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요코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와, 소뱅하고 라쿠텐. 소뱅 배당 딱 보는 순간 이 경기는 갈 이유가 없다. 뭐 소뱅 배당이 그나마 좋아야 뭐 물고 들어가는데 무슨 뭐야 이게 1.29. 아,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 11패입니다. 1.29예요. 근데 그럼 그만한 뭐 가치가 있으면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우회자가 직전 홈 지바전 6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꾸 기복을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넬러가 없으니까 우회자가 버텨줘야 되는데 확실한 강력한 1선발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지금. 예, 많은 피안타를 또 맞고 있는 부분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 물론 좋은 투수고 현재 에이스는 맞는데 뭔가 조금 불안감은 분명히 있어요. 1.29를 받을 급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코자 얘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좋은 의미에서 얘는 분명히 더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도 얘가 지금 강팀만 계속 만나요. 소뱅 2번 만났죠. 니포넨 2번 만났죠. 그리고 오늘 또 소뱅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어떤 일정의 어떤 혜택을 입지는 못하는데 직전 소뱅 원정 오재기랑 붙었잖아요. 지난 시즌 방울왕하고 이겼어요. 6.1이닝 동안 다 4편타밖에 안 맞았단 말이에요. 2실점. 그러면서 노디션으로 물러났는데 라쿠가 이겼습니다. 3대2로. 예. 그리고 지난 시즌 우회자하고 이 코자랑 또 맞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우회자가 7이닝 동안 7피안타 3실점. 안타 많이 맞았죠. 4대3. 근데 코자는 이날 5이닝 1실점. 그러니까 우회자보다 코자가 더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 커리어나 뭐 이런 걸 볼 때는 당연히 우회자가 좋은데 얘는 언제든지 사고를 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양팀 모두 흐름이 되게 안 좋아요. 뭐 당연히 라쿠텐도 지금 4연패인데 소뱅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선발들이 죄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타선도 왔다 갔다 해요. 또 어제 경기 둘 다 휴식을 취했다라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코자가 25시즌 소뱅전 4경기 등판에서 1승 2패 4.50인데 5이닝 8실점으로 한 번 크게 무너진 건 있지만 나머지 3경기는 다 잘 던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호투했던 경기가 홈 경기였다는 거.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9를 책정을 한 거지만 전 이거는 별로 갈 게 없다. 예, 이거는 뭐 괜히 똥배 건드렸다가 예, 이거는 큰일 날 수 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경기 저는 그냥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간다 그러면 코자가 원정 불안감 소뱅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경기는 안 갑니다. 예, 패스. 그리고 니포넴하고 오릭스 카토하고 소탄인데 뭐 카토가 한 경기는 무너졌죠.
그래도 여전히 5이닝 선은 충분히 버텨줄 수 있어요. 뭐 롯데 원정에서 크게 무너지긴 했는데 바로 또 라쿠텐 만나갖고 5이닝 1실점, 뭐 이게 카토죠. 9이닝 분명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이 몰리지만 않으면 돼요. 예, 워낙에 구석구석 잘 찌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뭐 오릭스한테도 충분히 호투할 수 있다. 다만 짧은 이닝에 한해서. 그런데 이제 관건은 소탄입니다. 와, 시즌 등판 2경기 슬라이더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2승 1.50, 12이닝 탈삼진 13개. 그리고 지난 시즌 리포nem전 3경기 등판 1승 1패 1.89예요. 강해요. 네, 리포넴한테도 소타니는 강했습니다. 최근 양팀 흐름 오릭스가 좋거든요. 리포넴 요즘 점수 못 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7경기 만에 에스콘필드로 간다라는 점에서는 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2점 내기가 빡빡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연장 접전 끝에 노무라가 이제 하나 치면서 3대로 이기긴 했는데 타선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오릭스는 어제 휴식을 취했고 리포넴은 어제 또 연장까지 갔다라는 거. 소타니는 지난 시즌 리포넴전 1승 1패 1.89잖아요. 원정에서 에스콘필드 가서 8이닝 탈삼진 10개 무실점 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토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죠. 홈에서 6이닝 1실점 팀 3대1 승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요게 리포넴이 참 원정이면 그냥 오릭스 가면 좋은데 리포넴이 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이 경기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7.5잖아요. 와, 이거는 저는 좀 높다라고 봐요. 이거는 소뱅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카토도 다른 리포넴 선발들하고 다르게 얘는 홈에서도 안정감이 있어요. 얘는 뭐 구위 갖고 윽박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5이닝은 커버한다. 근데 소타니가 얘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거는 그냥 언더나 봤으면 좋겠어요. 언더. 예. 그리고 승패는 오릭스 역배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예, 그렇게 봐요. 경기. 근데 언더가 좋아 보이네요. 7.5는 너무 높아요. 그리고 세이브하고 지바롯데 이 경기는 양팀 뭐 꼬마들 히로이키하고 사토소하고 맞대결. 얘는 선발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동시에 같이 보여줬어요. 세이브 원정 가서 와 진짜 기가 막힌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7이닝 동안 단 1피안타 8K 무실점. 그런데 졌죠 팀이. 왜냐하면 이때 상대 선발이 최강의 선발입니다. 다이라 가이마 만났어요. 그래서 1대2로 졌어요. 얘는 뭐 노디션으로 물러났고. 근데 이제 그런 경기에서 승수수가 한번 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경기 라쿠텐 만나갖고 5.2이닝 5피안타 4사구 4개 4실점 하면서 무너졌어요. 근데 얘가 좀 제구는 조금 사실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이브전처럼 막 무사사고 피칭해버리면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호투를 하죠. 워낙에 얘도 좋은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스트라이크 해갖고 그냥 잘 찔러 넣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근데 공의 힘은 확실히 있습니다. 한 막 150씩 막 찍어요. 근데 이 사토는 다르죠. 얘는 뭐 강력한 어떤 구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제구력은 확실히 좋습니다. 구위도 상당히 다양하고 경기 운영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1군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압감을 견뎌내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것만 이겨내면 요즘 각 팀 신인들 올라와서 잘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토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 투수다. 그리고 세이브는 신인급들이 올라오면 잘 던져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또 세이브란 팀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신인은 잘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로이케는 세이브전에서 엄청난 피칭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홈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바 롯데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예, 물론 이제 쉬어서 휴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제 그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지금 흐름은 지바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세이브는 또 어제 그 다 잡은 경기를 또 뒤집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사토다. 이러면은 이거는 세이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저는 안정감은 사토가 낫다라고 보는데 얘는 또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팀 흐름 자체가 지바 쪽이 좀 더 좋다. 홈에서는 강해요. 전 이거는 지바 승. 배당도 좋아요 오늘 이거는. 왜냐면 어딜 튈지 모르는 애들 대결이라서. 근데 이거는 그냥 팀 분위기 보고 지바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나름 옛날 같으면 빅매치인데 오늘은 뭐 빅매치로 보이지는 않네요. 그냥 현존 뭐 최강의 에이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끝판왕급은 아니지만 얘도 왜냐면 구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뜬금포로 맞기도 하는데 아무튼 무라카미가 나오고 4경기 연속 1실점으로 틀어맞고 있어요. 근데 올 시즌 가장 못 던졌던 경기가 공교롭게도 요미전이었습니다. 그때 개막전 다케마루한테 맞대려서 졌죠. 그게 요 1패입니다. 근데 얘가 요미한테 솔직히 되게 강해요. 지난 시즌 4경기 등판 방어율이 0.60이에요. 뭐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강합니다. 근데 이제 다나카가 관건인데 다나카가 지금 1.78이거든요. 근데 추세를 좀 보면 안타를 좀 많이 맞아요. 최근에 첫 2경기에서는 12.2이닝 9피안타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똑같이 12.2이닝 15피안타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점도 좀 올라가고 있고 한신을 한번 만났죠. 원정 가서. 근데 이겼어요. 이기긴. 그때는 이제 루카스가 초반에 좀 털리면서 이겼는데 얘도 3실점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홈에서 지금 처음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다나카 믿긴 좀 어렵지 않나. 물론 되게 노련한 투수는 맞는데 어제 한신이 안타를 16개를 쳤어요. 그리고 어제 요미는 루시아노가 올라와갖고 부질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조금 한신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오늘 저는 조금 뭐 라이벌 매치긴 한데 이거는 요미가 좀 어려운 경기가 아니겠느냐. 한신이 최근에 타선이 좀 안 터졌는데 어제는 좀 폭발을 좀 했습니다. 사토가 또 간만에 홈런 쳤고. 그래서 그 흐름대로 간다. 사실은 이게 일본 야구는 1점차 승부가 많기 때문에 마엔 보기는 사실 좀 껄끄러운데 이 경기는 오늘은 마엔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한신 쪽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마엔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일본 야구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요 경기들 중에서 조금 추려서 이따 국야랑 오늘 1야, 국야 이렇게 있는데 추려서 몇 경기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